19번부터 부르면 되나? 2번, 4번, 5번, 5번. 요. 오케이, 오케이. 굿, 굿. 한 5분 정도만 한번 보고 있어봐. 너가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다시 돌려봐봐. 아니, 혹시나 헷갈린 선지 있나, 혹시? 헷갈린 선지요? 어, 잘하네. 오답이 헷갈린 건 아닌데 합, 답인 걸한 80% 확실하고 찍은 것 같은데 100% 아닌 아, 것 같은데. 어떤 거? 음, 그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너무 20, 좋아. 20번도 그렇고 22번도 그렇고. 20번, 22번. 정확히 어떤 점에서 20%가 모자랐을까? 20번, 4번 선에서 어떤 게? 잘못된 미를 확언할 수 있는 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시했는데. 기억에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음, 이신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라, 뭐 니은에서는 필연 어, 우연 비는 좀 비결정론적인 이해 이런 걸 생각한 것 같은데, 음. 그게 정말 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네. 아, 오케이. 그 뒤에 거는? 제가 이거 5번을 한 게 에피쿠로스는 신의 영향력이 아예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헷갈렸어요. 어, 그게 맞아. 어, 그러니까, 맞아. 애들은 막 방향성을 생각해 보려 하거든. 뭐 외부, 내부. 애초에 신의 영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을 안 해. 이게 문학에서 나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할 거거든.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표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특히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한데 어쨌든 신의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에피크로스한테. 틀린 게 맞아. 그거는 약간 이게 이거랑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 100%란 거 맞아 그거는. 그래서 지문 조금만 보고 있을래? 지문 조금만 보고.
봅시다. 일단 이제 이 지문은 인문 지문이거든. 인문 지문의 특징이 뭐냐? 많은 경우에 사상가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 누군가? 그러니까 인문 지문. 인문 지문에서는 결국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의가 나왔을 때 그 개념과 정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배웠잖아. 사실 그게 거의 전체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안 배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왔을 경우 사람을 개념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개념만큼이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어떤 많은 정보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폴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잘 설정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나오면 일단은 이 사람의 생각에 대한 게 나올 거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만 하나? 아니잖아. 육체적인 것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에 이 지문에서 막 정보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왜? 인문은 애초에 생각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람의 생각의 측면에서 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지. 육체가 약간 육체적인 것들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생각,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정리할 건지를 보기 전에 그 전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사실 알아두면 고려해 보면 좋을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어떤 맥락이야. 맥락이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처했던 어떤 상황이거든. 이게 사실 문학 얘기를 쌤이 지금 끌고 오는 건데 되게 많이 겹쳐. 왜냐하면 문학이 결국 사람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그리고 문학이 결국 사람의 생각, 그것도 정신에 대한 얘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는 문학 지문 있잖아. 그 문학 지문에 있는 이 모든 표현들, 글들 다 뭐야? 화자의 생각 아님? 화자의 생각을 글자라는 걸 매개로 표현해 놓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를 화자의 생각을 잡는 게 어려워서 문학을 사실 어려워하는 거잖아. 그치? 뭐 말은 단순하지. 근데 잡는 게 어려운 거잖아. 근데 이 화자의 생각, 문학의 화자의 생각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맥락을 잡고 만약에 맥락이라는 게 너 잡을 수 있으면 얘를 통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너가 와닿게 잡을 수가 있어. 문학에서는 무조건 맥락을 잡아야 되고요. 좀 강하게 얘기하면 비문학에서는 어떤 인문 지문에서만 맥락이 만약에 제시되면 좀 집중해서 봐주고 맥락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생각만 보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맥락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맥락이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이라는 것을 맥락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지. 생각을 정리한 방법은 쌤이 제시한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너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는 폴더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가장 최우선 잡아야 될 게 뭐냐면 되게 많은 이 사람의 생각 관련된 내용들, 정보들이 쏟아질 거야. 근데 그 정보들을 모두 관통하는 이 사람의 핵심 메시지를 잡아야 돼. 그리고 이 핵심 메시지를 만약에 잡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어느 순간 다 이해되기 시작해. 안 외워도. 그만큼 이 핵심 메시지를 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거를 간단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의 관점이라 할 수 있어. 사실 모든 인간은 심지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관점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다. 근데 너는 그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거를 이제 우리 좀 어려운 용어로 약간 막 보편적으로 그걸 했을 때 패러다임이라고 하거든. 옛날 사람들 있잖아.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저 하늘 있잖아. 하늘을 가본 적이 없어. 하늘 위로 막 비행기 타고 가본 적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때? 저 하늘이 너무나 미지의 대상인데 저 하늘에서 막 갑자기 막 이상한 번개가 막 쾅쾅 쳐. 막 내 집에 다 불타 없어져 버려 막 갑자기. 너라면 저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섭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생기면서 아 혹시 저기 위에 여기 땅에서도 사람들이 있듯이 저기 위에도 어떤 존재가 있나? 하면 생긴 존재가 뭘까?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해낸 거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같은 거여도 굉장히 많은 게 다르게 볼 수가 있어. 정의된 개념 쌤이 그랬잖아.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정해줄 수가 있다고. 여러 관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관점을 바탕으로 보잖아.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질문의 첫 번째 파트도 마찬가지야. 볼게.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을 얘기가 나오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 사람이 나왔네. 그리고 개념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다리와 팔을 붙여줄게. 이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자, 일단 첫 번째 개념이 하나 나오네. 결정론적 세계관. 자, 일단 먼저 정의를 보기 전에 뭐 하라 했어? 축자적 의미 대입.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미 다 결정돼 있고 정해진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치? 근데 결정돼 있다 하면 정해져 있다라는 건 생각해. 근데 선생님 우리 아까 앞에서 배운 거 적용해봐. 생략된 성분. 누가 뭐뭐를 결정하다. 누군데? 신이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는 세계관이겠지. 아, 납득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단어에 대한 걸 쌤이 계속 강조하거든. 너가 단어에 대해서 사실 단어랑 개념이랑 같은 얘기야. 왜냐면 단어 자체가 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고 그 덩어리를 개념이라 하는 거거든. 어떤 단어에 대해서 잘 알수록 너는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세계관. 이게 보통 세계관이라고 하면 애들 막 그런 거 생각하거든. 어떤 애니 세계관 막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야. 뭐 진격거 세계관, 포켓몬스터 세계관 막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뭐야? 그것도 세계관이 맞아. 근데 그건 뭐냐면 어떤 가상의 세계가 존재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세계관 같은 경우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잖아. 실제 세계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세계에 대한 관점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세계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의미해. 이게 세계관의 정의야. 관점. 세계관이 나왔다라는 거는 핵심 메시지를 제시해 준 거야. 그 사람에 대한. 그러면 나는 이 관점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거야. 될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잠시만 얘기해 주자면, 이건 뭐냐? 이거는 여기서 생각된 게 있어. 작가가 생각해낸 어떤 세계에 대한 관점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볼 수도 이런 세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무튼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잘 알면 좋다라는 거. 그러면 저 결정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신에 의해 결정되었다 믿는 거고, 나는 지금부터 모든 이 문장들, 정보들,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과 관련된 거라면 무조건 저거를 가지고 읽을 거야. 이거 볼게.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대. 저 사람들이. 나 살짝 이해돼. 일단 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는 뒤에 있는 두려움이랑 그냥 합쳐져서 그냥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아. 저 두려움은. 뒤에만 볼게. 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잖아. 뭐에 대해서?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었지. 왜 그럴까?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원래라면 저 자연재해, 저 천체 현상 그냥 이 천문학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우리 지구과학적인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야. 원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떤 주관적 관점이 추가된 거야? 저게 다 신에 의해서 생긴 거구나. 이 관점이 추가되면 저런 것도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자연재해나 천체현상을 봤을 때 신이라는 거를 떠올렸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에피쿠로스는 새로운 사람이 나오네. 그럼 난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꼭 해줘야 돼. 반대 당대의 사람들 붙여 읽어줘.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 뭐야? 그렇지. 근데 너무 개념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의미를 생각해봐. 모든 게 신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했대. 일단 내가 이 사람의 관점을 완벽하게 몰라도 어쨌든 이 사람은 이거 앞에서 얘기한 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을 별로 못 믿어하는 것 같은데. 잘못됐다라고 심지어 표현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냥 잘못됐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벗어나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또 다른 측면의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면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거잖아. 그럼 벗어나는 액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보니까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벗어나도록 하는 게 자연학. 나는 첫 문단 딱 보고 사실 이 전체 글의 약간 그림도 약간 그려지는데 어떻게 서술될지가 지금 문제 사항만 제시됐고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소개만 나왔잖아. 에피쿠로스 뭐야? 요런 관점에 대해서 너 잘못됐다 하고 그거를 새로운 관점, 자연학이라는 걸 제시하겠지. 그게 전반적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신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는 거.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이 글을 읽는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박아야 돼, 머릿속에. 박아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살짝 이제 좀 약간 사소한 거긴 하지만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을 했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뭔가 겁나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거라기보다는 너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없애줄게 의미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서 준다는 거지. 이런 것도 너 스스로 좀 약간 납득할 수 있으면 좋아. 알겠지? 하고 이제 다음 문을 볼게.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한 건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 사회에 개입하지 않는 이시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갑자기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 또 이신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관점 나왔지? 관점.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였지. 근데 너 이거 이신론적 관점이라는 거 축자적 의미 할 수 있어? 그렇지. 그 정도 해도 돼. 그러니까 축자적 의미라는 게 모든 걸 다 얻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힌트는 얻어가도 돼. 대충 신에 대한 건데 그냥 뭐 신이 뭐 결정하지 않아도 되지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냥 대충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야. 예측하는 거는 사실 손해가 없잖아. 손해볼 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그럼 더더욱 정의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지. 신의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보고 인간이 생각하는 게 뭔데 그러면?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였네.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다. 자, 조금 약간 이 사람의 좀 딥한 어떤 이론이 나온 거야.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나왔을 때 너가 한번 이 사람이 이 이론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 일단 이 사람은 신이라는 개념은 포함시켰어. 신을 뒀어. 근데 이 신이라는 개념을 두면서 이거는 또 뭐랑 분리했냐면 인간 세계랑은 또 분리시켰어. 그치?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존재는 하는데 애초에 존재하는 그 곳이 인간 세계와는 다르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어떤 분리선을 만듦으로써 어떤 얘기야? 결국 제일 핵심은 뭔데? 내가 괄호친 것들 중에서 제일 핵심은 뭐야? 딱 한 개만 딱 잡는다 한다면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근데 쌤은 이것도 일단 체크하긴 할 것 같아. 왜냐면 쌤이 약간 어떤 성향이냐면 또 너무 극단적인 것도 많아. 그러니까 신도 없어! 약간 이렇게라고 난 기억할 것 같아. 왠지 그 앞에 그리스 사람들이랑 대조해가지고. 근데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착각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잡아주는 작업이 있으면 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쌤은 이것도 살짝 이거 좀 약간 야매긴 한데 쌤도 사실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신밖에 못 잡았거든. 근데 어쨌든 나 나중에 이 신론 보면 이걸 떠올려야 되잖아. 그럼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게 좋아. 어떻게 했냐면 신 있어. 근데 이게 2를 2, 1, 2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외웠어. 이렇게 하면 내가 숫자 2를 함으로써 신과 인간 생각이 있고 얘네가 같은 곳에 없다라는 게 함축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건 막 필기하라는 건 아닌데 너가 이런 식으로 어떤 작업을 거치든 얘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면 좋다라는 거야. 오케이. 실제로는 이제 우리 공부용으로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 이신론은
실제 축자적 의미를 대입하면 이 2는 숫자 2가 아니라 이성할 때 2야. 이 이성이 남자 여자 이성 이거야? 그럼 뭔데? 생각하는 그치? 생각하는 거. 이성은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약간 어떤 거냐면 이거에 이성적인 거랑 되게 함께 나오는 게 감성적인 거야. 이성은 좀 더 논리에 치우쳐 있어. 이 얘기는 좀 기억해 놓으면 좋아. 왜냐면 철학 지문 굉장히 많이 나와. 감성적인 거는 조금 약간 더 논리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살짝.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시는 사실 보통 보면 이게 이성적이라는 건 또 뭐랑 같이 가냐? 과학이랑 같이 가. 과학의 핵심은 뭐냐면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실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시인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시에 대한 관점 중에서 좀 약간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래서 이신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사실 그 크게 의미가 없잖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그냥 배경지식용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아무튼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관점이 제일 나왔다. 근데 우리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까먹으면 안 돼. 우리 결국해서 뭐 해야 되는데? 인간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 그걸 잊으면 안 돼. 근데 일단 지금 계속 막 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살짝 배경지식 쌓기 구간인 거야. 여기가. 느낌적으로.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약간 이 사람의 이론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배경지식을 쌓는 구간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신의 얘기를 하거든. 신은 불사한데 뭐 신이니까 불사할 수 있겠지. 일단 신의 존재를 인정했으니까.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다. 난 이거 살짝 특이했어. 이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 왜? 하니까 보니까 이 얘기가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뭘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전제한 이유는 이 사람의 의도는 뭐야? 에피쿠로스의 의도는 신 너희 안 괴롭힐 거야 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신은 죽진 않지만 최고로 행복한 상태라고. 존재는 하지만 개입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겠지.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사실 여기서 이 지훈의 맥락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노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왜냐면 인간을 보통 신이 분노해가지고 막 자연재해 일으킨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쌤이 문제 푼 사람 입장에서는 호의를 체크할 것 같아. 왜냐면 다 막 신이 막 분노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만 하면 순간 잘못 착각하면 호의는 해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난 이런 것도 혹시나 해가지고 그냥 체크를 해줘. 그냥 섬세하게. 이건 아직 지금 단계에서 아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못 해도 돼. 근데 하면 좋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론적 빌드업이야.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지.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여기에 쌤은 일단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건 앞이랑 완전 똑같은 얘기야. 근데 난 이게 살짝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어.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자율적 존재라는 말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건 난 아니라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이것도 단어에 대한 거야. 너 이거 아는 애들은 좀 이거 알면 좀 되게 단어에서 잘 아는 건데 자유랑 자율이랑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 어렵지. 자유랑 자율은 다른 걸까? 아니면 같은 걸까? 애매하긴 해.
뭐야? 자유는 그냥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스스로 하는 거고, 자유는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그럼 특정한 것이 지금 차이인 거야? 거. 아, 이거 모를 수 있어. 자, 자율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규율을 만드는 거야. 자유는 완전 프리덤. 뭐든 해도 돼. 완전 그냥 다 프리한 거야. 프리덤. 자율은 기본적으로 프리덤이 보장돼 있긴 해.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떤 규율을 부여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쌤이 아까 이제 신년 목표 얘기하면서 아침을 먹는다 했잖아. 이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나는 나 스스로에게 규율을 정해주면서 살아가는 어떤 자율적 존재라고 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약간 뭘 복잡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율이 조금 더 뭐야? 조금 더 약간 능동적으로 사는 능동성이 조금 더 부여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막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아.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해, 사실. 거의 비슷한 건데 조금의 능동성이 추가된 개념이라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율이라는 단어를 사실 되게 많이 쓰거든. 자율학습. 자율학습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야간 자율학습이잖아. 근데 막 애들이 막 그러잖아. 아니 자율학습이라면서 왜 자유롭게 못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선생님들이 틀린 게 아니야. 아니 물론 이게 규율을 정하는 거잖아. 여기 이미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해. 하지만 뭐가 없어? 자기가 한 게 아니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건 굉장히 약간 웃긴 말이 됐다. 어쨌든 달라.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기출에서 많이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이왕 얘기 나온 거 얘랑 비교 관계에 있는 개념 하나 더 알려줄게. 이거 기출된 용어야. 얘 반대야 타율이야. 타율은 뭐냐? 타인으로부터 규율이 정해진 거야. 이거 그때 뜻 안 줬다 타율.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평가원은. 타율. 너 오늘 틀린 지문 있잖아. 그 뭐냐 활동적 삶이랑 사색적 삶 얘기 나온 지문 풀어온 거. 네. 거기 보기에서 피로사회 얘기 나올 거거든. 네. 거기 나오는 규율사회가 타율이지. 네. 거기 나오는 성과사회가 좀 디스토피아적인 자율주의지. 이 차이인 거야. 오케이? 이거 알아두면 좋아. 꼭 알아둬 이거. 어쨌든 그래서 쌤은 저걸 표시를 했다.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쌤은 이거 읽으면서 그냥 프리한 인간이다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 스스로 뭔가를 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약간의 좀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쌤은 이거를 좀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같은 걸 보더라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알아가는 게.
이렇게 하면서 일단 이 단락 마무리됐고, 쌤은 좀 인문지문을 쌤도 좀 잘 못 읽었었거든. 난 그냥 안 읽었어 사실. 읽기 싫어서 맨날 과학지문 읽긴 했는데, 그래서 쌤은 인문지문 읽을 때 인문지문이 뭔가 좀 더 안 와닿으니까, 내가 더 잘 모르니까 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잘 정리를 잘 이해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계속 뭔가 좀 정보들이 막 도망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냥 인문지문은 특정 파트 뭐 특정 문단이 나오면 그 문단에 대해서 한번 좀 요약을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 그냥 간단하게라도 3초라도. 그래서 이거는 쌤의 습관이야. 그래서 쌤은 딱 이렇게 읽으면서 끝내고 대충 이 문단이 에피쿠로스의 이신론적 관점에 대한 문단이었다. 그 이신론적 관점은 결국 에피쿠로스가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단이었고, 뭐 대충 뭐 불사한다, 뭐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다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죠. 왜냐면 이게 결국 우리가 한 사람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거는 다 글자로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 섞여 막 서로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주는 게 아까 과학 지문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 다음 문단.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 갑자기 또 다시 이론적 배경식사 기원에 들어왔어. 쌤도 생각하는 거야. 뭔가 비슷하겠다. 또 뭔가 이론적인 걸 구축하고 또 그걸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뒤에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도 사실 거의 여기까지가 다 배경식사 구간이거든. 읽어볼래? 아이고. 자, 쌤이 한번 정리해볼게. 에피쿠로스가 아까까지는 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영혼이랑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보통 이거 보자마자 애들 막 영혼, 육체 둘 다 미세한 입자 뭐 이렇게 먼저 그것만 생각하는데, 쌤은 어떤 생각을 주면 좋겠냐면, 특히 인문이나 철학 지문은 이 사람이 개념 세팅을 무엇을 했는지도 좀 생각해봐야 되거든. 먼저 제일 최우선으로 영혼이라는 게 이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라고. 영혼을 인정하고 육체도 인정한 거야. 그 상태에서 영혼과 육체가 둘 다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었다 본데. 그러니까 쌤은 아직은 이건 뭔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모르잖아. 뒤를 아직 안 읽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영혼이랑 육체가 뭐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뭐 되게 특이하네. 육체가 입자로 구성된 건 와닿는데 영혼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의문만 남기는 거야. 이 의문은 언제 해결되는 거야? 뒷부분에서 해결되겠지.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은 고통을 받는다. 이것도 다 다른 정보를 보지 말고 겹친 거 있으면 인식을 해줘. 육체와 함께라며. 함께 생겨난다며. 오케이. 둘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영혼이 먼저 생길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동시에 생기는 나는 좀 당연한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거 체크는 안 했고 따로 육체와 상호작용한대. 쌤은 이거는 뭐랑 일부러 좀 연결고리를 만들었냐면 둘 다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둘이 상호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약간 이것도 되게 사실 철학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펼쳐와진 논쟁인데,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 기출 보면 그거는 약간 맛보기 느낌이거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상호작용한다고 본 거야. 공통점이 있으니까.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는다. 왜? 상호작용하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난 이런 것도 너 해주면 좋겠어.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단방향이야 양방향이야? 그럼 반대로 모두 가능하겠어. 영혼이 고통을 받으면 육체도 상처를 입는다
라는 걸 너가 추가로 생각해주면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네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애초에 신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잖아. 지금 영혼, 육체 얘네는 나한테 목적이 아니야. 나한테 수단일 뿐이야. 글에 우리가 왜 글을 읽고 있었는지, 난 무엇을 위해 이 글을 읽고 있었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 글을 읽고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두려움을 벗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화제였단 말이야. 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거에 위한 빌더일 뿐이라고. 어떤 식으로 엮었어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You're fine. 괜찮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너가 친구한테 야 괜찮아 임마.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 아이씨 네가 괜찮지 어떻게 알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서 괜찮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세팅을 한 다음에 이런 걸 빌드업해서 이런 근거 때문에 괜찮아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동떨어지는 내용도 아니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걸 비슷한 게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결국엔 사실 이 빌드업은 그냥 이 한 문장을 위해서 이 빌드업을 한 거야. 물론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나오겠지. 그럼 넌 이런 것들 체크해 놓는 거야. 쌤은 일부 백인식 쌓기 구간은 체크해 놓거든. 왜냐면 거기에 가장 많이 개념과 정의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모르잖아.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괜찮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런 생각은 인간을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는 거야. 자, 이쯤 와서 쌤 한 번 더 또 문장 끝났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 앞문단, 윗문단에서는 뭐야? 신은 고통을 주지 않는다며. 신에 대한 기본 어떤 베이스를 만들었어. 그치? 여기서는 뭔데? 죽을 때를 얘기를 해줬지. 그치? 그래서 죽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 약간 걱정이기도 한 것 같아. 두려움. 그거에 대해서 괜찮아 라는 얘기 해줬지. 그 정도? 그 다음 문단.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일단 비결정론적인 이해 이거 당연하지. 사실 그냥 계속 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치?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 나는 딱히 뭔가 새로운 느낌은 안 들었어. 근데 여기에서 일단 자연학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긴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부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일단 앞에서 얘기한 그 자연학이 드디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아니 이신론적 관점이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 이미 저 서술된 거 보면. 하지만 그나마 살짝의 차이점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뭐에 더 조금 더 초점이 되어 있는 거 같냐? 위를 봤을 때 벗어나도록 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어.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볼까? 자연학은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크로스의 설명에서도 몇 가지. 또 배경식 쌓기. 지금 단절을 한 3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해볼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배경식 쌓기 구간이야. 이제 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살짝 너의 이 관심의 에너지는 살짝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해만 하는 거야.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소드에 쏘면 설명했다. 원자에 대한 얘기 하겠지 당연히.
나 원자 너무 잘 아는데.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져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아, 살짝 쌤 실망했어.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법칙을 위배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좀 몰랐던 거야. 사실 뭐 튕겨나가는 게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이때 당시엔 설명할 수 없었던 거야. 이 사람 시선에서 맞춰서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알 수 있지? 이 사람은 일단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는 법칙이야. 근데 그 법칙을 뭐 하는 게 있다고? 벗어나는 게 있대. 나 벌써 사실 이거 약간 좀 글 잘 읽는데 이미 감 잡았어. 법칙이 뭘 얘기하는 걸까? 뭐 얘기하고 싶을까? 신 아닐까? 벗어나는 거? 여기서 원자라고 했지만 사실 원자를 가정한 인간 얘기하겠지. 비스듬히 떨어져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 누가? 원자가.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사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왜? 우연적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중간 세계에 있고 그냥 최고로 행복하고 뭔가 분노랑 호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관여 없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애초에 우연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참을 수 없대. 이것도 당연한 거야. 근데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필연성, 다른 말로 신, God. 자유의지, 다른 말로 자율. 이미 앞에서 다 나왔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며 인생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대. 인간이 신의 개입에 대한 거는 아까 두 번째 문단이었고 우주의 필연성에 대한 거는 방금 4문단이었고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3문단이었어. 와우, 말끔하게 정리해주네.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을 제시했다. 자, 이것도 쌤은 이것만 마지막으로 좀 조심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 내가 쾌락주의적 윤리학과 이 정의를 같이 보면 저게 이해가 돼. 왜 쾌락이라 했는지를. 하지만 쾌락주의적 윤리학이란 것만 내가 따로 봤을 때는 뭔가 엄청 쾌락적인 거 막 즐기고 막 클럽 막 이런 느낌일 것 같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지. 오히려 반대로 안정된 상태라는 거야. 어떤 안정된 상태? 두려움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나는 다 앞으로 만약 선지에서 이 쾌락주의적인 게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그냥 행복을 중요시하는 윤리학. 그리고 꼭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떠올려 주려고 나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할 거야. 하고 끝내면 완벽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돌아봤을 때 쌤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제일 처음에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관점이 나오면 끝난 거라고. 그게 좀 이해가 될까? 에피쿠로스의 제일 핵심 관점은 이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 신은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라는 게 이 사람의 관점인 거야.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문장들이 다 뚫을 수가 있어. 우린 이거에 대해서, 이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업에서 더더욱 강조해서 얘기를 할 거야. 결국 문학은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맥락 잡고 상황 잡고 그 화자의 관점을 잡으면 끝인 게임이야.
그걸 애들이 연습을 안 해봐서 그렇지 저희 다야. 이제 그래서 그냥 빠르게 이제 선집한다만 같이 한번 해볼게. 윗글의 표주와 구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에피크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거는 왜 안 되죠? 성립 배경이 주된 주제가 아닐 수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다른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약간 너 좀 이런 거 좀 잘한 것 같은데 약간 영어 지문을 생각하면 돼. 영어 선집한다 할 때처럼 영어 선집할 때 나는 되게 도움되는 게 요거를 가지고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에피크로스 사상의 성립 배경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라는 이 제목을 만약 글을 쓴다면 나는 에피크로스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사상을 막 만들게 되었는지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 같아. 근데 여기 있는 지문은 어때? 이미 만들어진 거를 나한테 그냥 알려주는 느낌이지. 그래서 이거는 X치든 아닌 세모치든. 2번. 2번은 맞지? 에피크로스 사상의 목적이 뭔데요? 인간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의의는 어디 나왔어? 마지막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시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맞아. 그리고 난 이게 되게 이것도 좀 아름다워. 밑에 부제가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돼 있잖아. 신, 인간, 우주. 딱 순서대로 아니야? 이 문단에서 신에 대한 개념 설정. 3문단에서 인간 관점에서 영혼과 육체에 대한 얘기 나왔고, 맞아 3문단에서 우주에 대한 얘기 나왔지. 와우, 와우. 이런 느낌이야. 3번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한 비판 없죠. 4번 에피쿠로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 없죠. 이견 없죠. 5번 에피쿠로스 사상의 현대적 수용 그딴 거 없어요. 20번 갑시다. 20번은 이제 기니디 순서대로 뭐냐면 이신론적, 얘는 자연학, 그리고 디귿이 아마 윤리학. 근데 사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니디를 막 서술 범주를 확실히 구분해라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난 생각했어. 초반 풀 때도. 왜냐하면 같은 사람 얘기잖아. 같은 사람 얘기고 그게 막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충 나는 기니디보다는 그냥 좀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걸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1번 기흑은 이신론적 관점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니은과 디귿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1번이 왜 틀렸을까? 어디에서 틀렸을까? 일단 인간이 두려움을 받는 이유를 이신론적 관점이 제시한 게 아니라 이신론적 관점 그거를 없애는. 그치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제일 잘못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1번 선택자들 되게 많았거든. 두려움 가졌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맞다 한 거야. 근데 두려움 기억의 맥락을 잘 살펴야 돼. 이신론적 관점은 인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주려고 만들어 제시한 어떤 개념이잖아. 누구 입장에서? 이 에피크로스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인문 지문에서 어떤 기니디 이런 게 나오고 그런 게 어떤 특정 사상가의 개념이면 그 사람의 의도를 좀 잘 약간 고려를 해주면 좋아. 문제 풀 때도. 이게 특히 최근 기출에서 더욱 더 심해지거든. 훨씬 어려워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를 좀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요거는. 이런 게 또
수능 현장 갔을 때 되게 미묘하게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약간 제일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2번 기역은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니은과 디귿은 인간의 사고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 둘 다 아니지. 신에 의해 운행된다는 것도 아니고 탐구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 3번 기획과 이유는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를 디귿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방법을 제시한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 안 나와있지. 4번 그러니까 저런 인간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라는 거에 그러니까 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이잖아요. 탐구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왜 그렇게 탐구를 하냐는 거야. 저 의도는. 그렇지? 4번. 기획관 이유는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디귿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맞지? 그렇지? 4번. 답. 5번. 기획관 이유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에 대한 탐색의 결과를 디귿은 인간의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닌데 이것도 살짝 미묘할 수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를 대입시키려고 하지 마.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얘를 역으로 봐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썼을 거면 나는 어떤 게 나와야 될 거 같냐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그리고 이것도 이거의 맥락에 맞춰가지고 그럼 우주는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런 게 아니지 애초에 이 질문은. 그래서 아니야. 21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피쿠로스에 대해 비판한대. 아 이거 좀 되게 중요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 수능이 어제 비문학 세 지문 나오잖아. 대충 어떻게 올해 수능 어떻게 나왔지? 과학기술 인문 철학 지문 나왔고 법 지문 나왔어. 가나형으로.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어떤 수리가 나올지는 거의 정해져 있어. 올해 수능 기술이 나왔거든. 과학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 올해 수능 좀 애매하긴 해. 과학도 있고 기술도 있어. 그러니까 대충 과학 기술 묶어서 할게. 인문 안에는 뭐 철학, 예술 이런 걸 다 포함시켜가지고 인문도 무조건 하나 나와. 법이랑 함께 나오는 게 경제. 또는 요즘 좀 쉽게 내면 사회지문 한 개 나와.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올해 수능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형태는. 왜 이런 게 유지시키냐? 아니, 수능은 진짜 너무 진짜 유별나는 시험이잖아. 근데도 왜 이런 게 정해져 있냐? 그 이유는 출제 의도 때문에 그래. 그 출제 의도는 뭐냐면 이 평가원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서 확인해보고 싶은 능력들이 있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너희들 능력을 평가해서 대학에 이렇게 보내는 건데 그러면 국어 과목, 특히 비문학 과목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겠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관점이 나겠지. 이거를 과학기술 같은 걸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적 독해라고 하고요. 인문은 뭐라고 하냐면 비판적 독해라고 하고요. 법, 경제, 사회는 뭐냐면 미안하다. 이름 까먹어버렸다. 어쨌든 추론적 독해. 좀 멋있었는데
사실적, 비판적, 추론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비문학을 구성한다라는 문구가 평가원 이 출제 의도가 담겨있는 그 문서가 있거든. 거기 그대로 적혀 있어.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 사실적 독해의 목적성은 뭐냐면 너가 주어진 어떤 과학 원리, 기술 같은 것들, 그런 어떤 되게 사실적인 거 관련된 것들을 너가 얼만큼 이거에 대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런 것들 새로운 상황에서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좀 이게 경향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줄 때도 많아. 그런 것들 너가 많은 정보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같은 것도 되게 중요시해. 그래서 나는 이거는 살짝 그냥 정말 아무 약간 확신이 없는 그냥 한번 던져보는 말인데 나는 혹시나 올해 수능이 요게 가나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때가 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 왜냐하면 내 수능 때, 내 수능 때가 2023 수능이거든. 그때 과학기술 지문이 가나형이었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봤어. 아니면 그때 이거랑 사실 약간 사회랑 좀 약간 연관시키긴 했는데 왜 너무 과학기술을 가나를 내버리면 문과 애들한테 약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인문 지문은 뭐냐면 비판적 독해라고 했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비판. 비판적 독해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문제 하나 나오냐?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는 어떤 게 나와. 그리고 비판이라는 건 너가 이것도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 비판과 비난은 어떻게 다른데? 비판은 아니야? 그 핵심이야. 아, 쌤, 아니 왜 교수랑 작자들이 막 다른 사람 공격시킨 걸 막 배우게 해요? 할 수 있는데 비판이라는 거는 공격하는 거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근거를 가지고 공격하는 게 비판이야. 비난은 그냥 공격하는 거야. 그냥 이 새끼 좀 싫어. 그래서 그냥 공격하는 거야. 근거를 잡아서 공격하는 게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사고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꼭 한 번씩 나옵니다. 왜냐면 그걸 추정하기 위해서. 추론적 독해는 뭐냐? 이거는 이제 상황 추론이에요. 상황 추론. 그래서 법, 경제, 사회 지문들은 무조건 보기 지문에서 지문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보기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추론을 평가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이건 그냥 알아두면 좋아. 모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얘기 왜 했냐? 비판이라는 단어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즉 여기서는 일단 근데 학생이 비판한다 했잖아. 근데 학생의 입장이 나온 게 없지. 그러면 우리 뭐뭐 확인하면 돼?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했는지만 확인해 보면 돼. 즉 학생이 비판한 거지만 우리는 에피크로스의 입장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야. 가보자. 기읍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의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 하는가? 이거는 기읍은 맞아 틀려? 왜? 그렇지. 애초에 신의 섭리라는 말이 이 사람 관점이 아니야. 신의 섭리에 따라하는 건 이 사람 신의 섭리라는 관점이 들어간 거잖아. 전혀 관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니은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왜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솔직히 이 4개 중에 니은이 제일 헷갈리긴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일단 혼자가 우연히 운동을 한다는 것과 그게 자유의지 단초가 된다는 게 에픽으로서 관점이고 이거 사실 근데 쌤이 아까 수업한 거에서 이제 답이 나와. 앞에 우연적 운동을 한다는 거,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거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자유롭게 움직인다 해가지고 무조건 자율적인 건 아니지. 다른데 이 사람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그냥 했잖아. 우리도 그 너무 그냥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처리했고.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니은은 적절한 비판이 맞아. 디귿.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 버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이건 이해돼? 그치? 이거는 뭐야? 죽음에 대한 고통을 이 사람은 너무 하나만 봤다는 거지.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진짜 그냥 죽는 그 자체가 더 두려울 수도 있잖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일깨워주는 거지. 그리고 나도 이런 거 보면 와,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라고 생각 싶기도 해. 어쨌든 리얼. 인간이 자연재해를 무서워한다면 자연재해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신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꼭 신이 해서 두렵다라기보다 그냥 그거 자체가 내 앞에서 막 화산 터져. 아씨 무서워. 무서우면서 죽음에 대한 고통의 두려움을 느낄 것 같아 나는. 이 학생은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야. 지금 4개 중에 3개는 성공했잖아 지금 이 철학자한테. 5번입니다. 22번. 윗글의 에피쿨로스의 사상과 보기에 나타난 생각을 비교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드디어 비판적 독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나왔겠다. 보기라고 해줄게. 보기에 있던 어떤 인물의 일단 이 사람의 입장도 우리가 정리해야 돼. 이 보기라는 사람의 정보를 내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관점을 잡아야 되겠지.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이 있는 존재라네. 나 여기서 관점 보여. 신이 모든 일의 목적이 있는 존재라나. 저희 관점이라고. 저희 다 다 담겨 있다고 이 사람 얘기가. 모든 일의 목적인데 저거는 이제 관점이고 여기서 우리가 개념 세팅을 좀 잡을 수 있겠지.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에피쿠로스랑 마찬가지로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존재하는 신이 인간 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도 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왜? 모든 일의 목적이면서도 이 사람은 이게 모든 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모든 거에 대한 게 신에 대한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all by 신 그냥 이렇게 난 생각했거든. 일체의 훌륭함에 있어서 탁월한 존재이자 신 겁나 빨지. 언제나 신은 필연성을 따르는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끈다네라 하면서 겁나 뭔가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얘기를 하지만 하고 싶으면 뭐야? 어우 마이 신 끝. 그리고 약간 나 신 너무 좋아라는 마음도 같이 깔려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 입장을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해 본다면 1번 신을 모든 것들을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의 생각 사상과 차이가 있군. 맞죠? 차이가 있지. 2번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이끈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은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어떤 점에서? 이끈다라는 점에서. 3번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입니다. 물어보지. 여기 살짝 하이라이트. 개념 세팅에 대해서 선지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뭔가 제시를 하면 그냥 그 개념 어떤 연결돼 있는지만 생각하는데 애초에 그 개념 세팅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좀 읽을 때도 고려해주면 좋겠고, 특히 철학 지문들. 왜냐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자기 이론에 대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개념들을 제시를 해줄 거야. 그래서 그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애초에 그 개념을 부정하는 경우도 많거든. 4번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에피쿠로스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 맞죠? 신이 바르고 행복한 상태 만들고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 건 자율적으로 완성된다. 5번 신이 인간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다고 본 에피쿠로스 사상은 여기까지는 뭐 맞잖아.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 외부에서 온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군. 애초에 다른 애들은 외부에 집중하겠지만 우리는 영향력이 애초에 없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중요도 적합도 얘기할 때 애초에 중요도 얘기 내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애초에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선지 판단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마법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답은 5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할 거거든요. 너무 수고하셨고, 쌤이 사실 뒤에 보면 지문 2개가 더 남았어. 뭔가 다 못할 거라는 생각했지만 2개 남을 줄 몰랐네. 일단 요 2개의 지문들에 대해서 한번 혼자 풀어보고, 쌤이 저거는 수업 지문이니까 따로 수업을 또 촬영을 해가지고 너한테 올려줄게.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오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쌤이 제일 이상적인 건 일요일에 올려주는 건데 못 올려줄 수도 있어. 최대한 좀 빠른 시일 안에 올려줄 수 있게 할게.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숙제. 그러니까 저거 2개만 하기에는 또 약간 아쉬울 수도 있잖아. 숙제로 그냥 3지문 더 한번 풀어보는 거. 기술 지문 하나 있고요. 기술 지문, 그다음에 예술 지문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경제 지문, 법 경제 지문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 인문, 법, 경제 일부러 이렇게 저 하나씩 한 거거든. 그래서 하나씩 연습해 볼 수 있게 구성해 봤어. 다음 주에 풀어오면 되고, 대신 다음 주 수업에는 문학 수업을 한다라는 거. 다음 주 오면 저건 답을 불러줄게. 그치? 수고했어. 쌤은 또 운전해서 양산 가야지. 사고 안 나겠지.